김부선, 이재명 사이 증명할 대화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민석 변호사입니다. 김부선, 이민석 요 두 사람 사이에 메신저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증거 있다는 김부선 측 언제 공개할까? 김부선 씨, 배우 김부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확실한 증거를 가졌고 전혀 급하지 않다. 이재명 사진 든 노트북 싱가포르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SNS를 통해서 친구를 맺었다는 이민석 변호사 그리고 김부선 배우 김부선 씨.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14년 김부선과 나눈 메신저 대화가 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증거가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겠다. 과연 이 증거, 이 메신저 어떤 내용일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그 연인 관계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연인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프로필 사진을 좀 잘못 올리신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저는 한 번에 끝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비리로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법은 증거가 우선이고 그래서 그 디지털 포렌식 요거를 언론사에 두 군데나 맡겼는데 제가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재명 씨 사진을 클로즈업을 찍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오해했고 그래서 실수를 했던 거 인정합니다. 네.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원래 정치 세계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게 마련인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다. 이런 설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이러는 거 옳지 않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이 갔으면 연인처럼 사진을 찍어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랬는데 사진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저는 명백한 거는 저는 그분하고 그분이 수차 얘기했던 것처럼 양육비 문제 상담한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일이 있고요.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입니다. 이민석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부선, 이재명 사이 증명할 메신저 기록을 갖고 있다. 자, 과연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지. 먼저 현구택 변호사. 네. 시각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민석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 사이의 메신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말하는 거 봐서는 본인과 김부선 씨 씨의 사이의 메시죠. 예. 거기에 이제 얘기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결국은 얘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냐 얘기인데요. 예.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김부선 씨와 이민석 변호사 대화를 하다가 예. 김부선 씨가 이재명 씨 사회에 주고받은 메신저라든지 이거를 캡처해서 보여줬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 상대방이 주고받을 때 그 메신저나 대화, 카카오톡 이런 거를 캡처해가지고 서로 보여주는 그렇죠. 경우가 화면을 있거든요. 캡처해서 그걸 그렇죠, 보낼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김부선 씨와 이민석 변호사 사이에 그냥 주고받은 대화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다라 그러면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는데요. 한 가지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김부선 씨가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서 아니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을 얘기했다든가 아니면 그 주고받았다는 그 메신저 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면 그렇죠.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어쨌든 구체적인 얘기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약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거는 이재명 측에서는 부인할 것이고 자기에 관련 없다라고 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 그렇죠.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령 이제 두 분 사이에 닿은 메시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다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김부선 사이에 직접적인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했거나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그냥 메신저 주고받은 현재까지 거라면.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는 되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제가 보기에 이걸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요. 저는 이게 직접 증거는 아닐 걸로 보이지만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간접 증거, 즉 정황 증거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예. 금방 현대 변인이 말한 것 중에 캡처 있잖아요. 예.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이게 직접 증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있으면 김부선 씨가 자기가 내놨지 굳이 이게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 이재명 지사하고 관계에 대해서 예. 서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직접 증거는 아니죠. 예. 이재명 씨가 직접 보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저는 중요한 정황 증거냐 하면 예. 제가 보기에 4년 뒤에 고소나 소송을 예상하고 허위로 미리 우리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허위로 이게 문자를 막 주고받거나 이재명 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김부선 씨가 예. 이건 이게 상상이 어렵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예. 뭔가 이게 변호사하고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간접 증거로는 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윤규천 부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2014년도에 주고받은 그 어떤 메시지인데 예.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것도 참 특이하긴 한데요. 예. 어쨌든 저분이 변호사거든요. 예. 그러면 증거나 뭐 요증 사실 이런 관계 이런 것들 잘 알아요. 예. 그렇다면 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이재명 지사하고 김부선 씨 간에 나눈 대화나 아니면 받은 사진 등을 캡처해서 보낸 거가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뭐 증거상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의외로 또 파괴력 있는 어떤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야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본인은 개입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또 가서 수사도 받아야 되고 참고인 조사지만 또는 본인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돼 가지고 사회적 관심 받는 것이 변호사들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약간 지금까지는 약간 망설였을 거예요. 또는 거기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에 어떤 정황 증거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캡처라고 하더라도 직접 증거는 아니고. 그래서 망설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지난번에 이민석 변호사가 예. 뭔 사건 변론을 맡았는데 사회적으로 많은 그 논란이 됐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석 변호사의 기본 특징은 저런 사건 강용석 변호사하고 비슷합니다. 사회적인 좀 이슈가 되는 이슈가 사건. 된데 무료 변론도 해주고 싶고 그런 분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든 지금 이민석 변호사는 나는 변호는 못하겠다. 증인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고 변호사로 있습니다. 소임된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당연히. 강용석 변호사도 변론을 맡아주겠다는데 지금 김부선 씨가 아직 오케이를 하지 않고 그래서 있어요. 여기도 아직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지난번 경찰 조사 받으러 갔다가 30분 만에 나왔던 김부선 씨가 빨리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지금 노트북 싱가포르에 있다. 사진 찾고 있다.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지금 뭐 500만 원 현상금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톡 메신저까지 이야기하는데 자꾸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바람만 잡고 SNS에서 이렇게 공방하지 마시고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빨리 강용석 변호사 선임하겠다니까 빨리빨리 해달라 그래서 가십시오. 모금하지 마시고 계속 모금만 하고 계세요. 네. 당부를 하시네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차정희 교수님. 예, 뭐 저는 뭐 이 사건의 진실을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 상황만 보면 일단 이재명 지사한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 특히 또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나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천군만마를 만난 그런 기분이 들겠죠. 근데 문제는 이민석 변호사가 갖고 있다는 그 증거 자체가 일종의 스모킹건이 아니고 만약에 공갈포로 끝났을 경우에는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도치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약간 조금 양치기 소년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진실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주제가 좀 많이 남아있어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7시 1분을 지나고 있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 MBN 뉴스와이드는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도 생방송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 드릴까요? 그렇죠. 자, 흔들어 주세요. 오랜만에 흔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TV 나오는 게 꿈이었는데 죽어서 나와. 유족의 절규. 단원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박혜미 남편, 상습 음주운전을 과연 한 건가요? 이런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판넬 좀 보죠.
박혜미 씨, 배우 박혜미 씨 남편 황민 여기 있습니다. 음주운전 한 건 분명히 보여요. 칼치기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 교통사고 나서 탑승자 5명 중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에 어제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모든 혐의 인정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만취 상태로 칼치기는 차량 사이로 본인의 차를 차선을 급변경하면서 운전하는 거죠. 아주 위험한 운전입니다. 자, 부인 박혜미 씨, 피해자 내 제자들이다. 남편은 벌 받아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족들 중에서 일부는요, TV에 나오고 싶다더니 죽어서 나오나 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족들은요, 황민 자주 술 먹고 운전했다. 단원들에게도 자꾸 술 먹으라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혹시 당시 심정은 지금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술을 관콘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런 적 없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돌아가신 두 분에 대해서도 하시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불러가지고 수사를 하셨나요? 예, 조사했습니다. 비공개다 공개다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본인이 자진 출석했는데요. 시간 장소, 네. 날짜 시간 장소 특정해서 네. 자진 출석해가지고 조사해서 어젯밤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박혜미 씨랑 같이 오셨어요? 아니요, 박혜미 씨는 뭐 무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박혜미 씨는 무관계는 무관계 없죠. 임사조사는 특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감정 의뢰한 기관에서 네. 회신이 오면은 바로 하겠습니다. 자, 유족들의 안타까운 한탄. TV에 나오고 싶다더니 죽어서 뭐 이런 한탄. 그리고 황민 씨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칼치기 운전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과연 어떻게 좀 봐야 할지 이거에 대한 시각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정태근 전 의원님. 제가 유구몬이라고 썼는데요. 예. 황민 씨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에다가 그 칼치기라는 게 이제 속도를 내가지고 과격하게 끌고 차 사이를 막 다니는 거죠, 자동차가. 심지어는 이제 갓길까지 이용하면서 칼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예. 뭐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사실 저도 유구몬입니다. 저도 사실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요. 아이고, 여기서 또 그런 걸 스스로 밝히십니까? 과속도 지금? 많이 하고 사실 차선 변경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예.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저도 이제 앞으로 많이 반성을 하겠습니다만 예. 특히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안 넣고 변경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고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준범죄입니다. 옆차선, 뒷차선은 깜짝 놀랍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예. 음주운전만 따지면 한 해 사망자가 한 700여 명. 예. 그리고 이제 사고 손실액이 한 8천억 정도 나오는데요. 예. 음주 자체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얼마입니까? 대략 연간 한 9조 4천억 대입니다. 9조요? 흡연으로 나오는 손실액이 한 7조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흡연보다도 사실은 음주가 훨씬 더 사회적 손실액이 많은데 예. 여러 가지 경제적 뭐 등등의 이유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예. 저도 많이 좀 반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답변 시각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더니 본인은 반성문을 여기다 써주셨어요. 유구무원이라고.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대변인. 예, 저는 이게 물론 뭐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예. 법률적으로만 보면 예. 실제로 특가법이라고 이게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있어요. 예. 이 부분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거든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사망자가 발생. 예, 벌금형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사람이 죽었을 때라도 5년 이하고 벌금형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예. 칼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위험운전죄가 적용되려면 예.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어야 돼요. 예. 술 먹은 만취 상태여서 예. 지장이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 이것은 오히려 칼치겠다는 것은 운전을 좀 잘했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다 보니까 예. 아마 수사기관이 예. 심정적으로 분명히 특가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예. 저런 것 때문에 교통법을 적용하지 않을까. 거꾸로 그 점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럼 교통법을 적용을 하면 좀
낮아지는 형량이 겁니까? 5년 이하에다가 벌금형이 있으니까 뭐 물론 그렇다고 벌금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예. 어쨌든 법정형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예. 이런 법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음주운전 있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칼치기라고 예. 하는데 차와 차 사이를 비껴가는 예. 운전습관인데 예. 이 황민 씨는 지금 차의 오른쪽으로 예. 추월을 했단 말입니다. 예. 오른쪽으로 추월하다 갓길에 있는 트럭에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네. 우리 도로교통법 21조를 찾아보니까 추월은 반드시 왼쪽으로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교통법에가.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사실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냥 추월할 때 예. 오른쪽 왼쪽을 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고속도로에 보면은 1차선이 추월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 1차선으로. 독일의 아우토바는 예. 무제한 속도로 달리는데 저도 예. 이제 달려봤는데 예. 반드시 예측 가능합니다. 추월할 때. 그렇기 때문에 예. 사고가 훨씬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사고를 낸 사람은 황미인데 예. 배우자 박혜미 씨에 대한 어떤 막 논란이 있어요. 이건 연좌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혜미 씨는 부인이고 예. 그런데 그 뭐 실검 1위를 박혜미 씨가 실검 1위를 넣어요. 예, 예. 아무튼 이것도 조금 그렇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우리 민주당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주운전 2번이면 공천 배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직에서도 예. 음주운전 1번 있으면 위험 신호가 가고 2번은 무조건 공직에 들어오지를 그러니까 못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2번을 걸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음주운전 뭐 취소냐 벌금이냐 따지지 않고 예. 음주운전 2번으로 처벌받으면 예. 선거에도 못 나가는 그래서 이 문화가 예. 완전히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 변호사 쓰셨습니까? 네. 뭘 많이 쓰셨네요. 아니, 많이 안 써요. 예. 제가 보기에 저 가족들의 저는 저 울분이요. 예. 정말 이게 그 죽으니까 TV에 나온다. 이건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 무명 배우들은 좀 어립니다. 예. 제가 보기에 제작자나 예. 이게 명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은 과연 이 차에 타고 싶어 탔겠습니까? 누가 이게 음주운전하면 불안해서 안 타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탑승도 거부 못하고 예. 시키니까 예. 약한 이게 어뢰 입장으로서 거부 못한 그런 이게 그 어떤 서름. 이걸 이게 아버님이 표시한 게 아닐까. 근데 그게 지금 아직은 의혹 아닙니까? 확실하진 않은 것 제가 같은데. 보기에 전부 소속사 직원이고, 예. 그럼 이게 그 대표 남편이고, 예, 예. 제작자이기 때문에, 예. 이분은 이게 음악을 하려고 했던 분이거든요. 무대 연출. 예. 그럼 이게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차를 다 타라 하면, 어쩔 수 없게 타고, 술을 먹으라 하면, 예. 어쩔 수 없게 먹고, 예. 저는 의뢰 입장, 이걸 아마 아버님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이게 이번 기회에 음주 있잖아요. 예. 제가 이게 조금 전에 그 계속 찾은 게 독일법하고, 예. 이게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은 이게 어떤가? 아니 그 사이에 독일법까지 독일만 해도 찾으셨습니까? 이게 물건 음주에서 물건만 손상해도 예. 5년이 안 돼. 예. 조금 전에 이게 우리 대변인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이게 사람 죽였을 때 5년이야 벌금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 음주도 3진까지는 벌금이 가볍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에 그 관대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 너무 관대해요. 따라서 이게 저는 우리 이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 이번에 실제 이 사건이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누굴 좀 맡아달라고. 근데 제가 형량을 물어보길래 예. 합의가 중요하다. 예. 일단 이게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사망자고 예. 한 3년 정도. 합의가 그다음에 되면? 합의가 되면 한 1년 6월이나 2년 정도. 이렇게 제가 상담해 준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저는 적정한 형량인가 예. 의문은 상당히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럴 것 같아요. 본인한테 상담이 왔다는 거를 은근히 자랑을 하시는 듯한 느낌도 살짝 듭니다만. 아무튼 이 합의와 합의 아니 이게 형량이 좀 굉장히 또 많이 차이는 관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근택 예, 우리나라 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인 경우에는 처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특가법이 적용될지 모르겠지만요. 예. 아마 음주운전 전과가 좀 있고 예. 과거에도 이런 뭐 사고 경력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이게 뭐 특가법이라는 거는 위험 운전이라는 경우에는 음주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운전을 이제 해서 안 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경우 적용되는 경우인데 예. 만약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일반 예. 교통법 적용된다 그러면 보통 사망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를 하게 되면 거의 집행유예 나옵니다. 사망 발생해도 합의가 안 돼도 한 1년에서 뭐 1년 6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면 2명이 죽었다 해도 지금 서 변호사 말씀처럼 한 2년에서 3년 정도거든요. 합의한다면은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집행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사망, 음주인 경우에도 예. 굉장히 그 처벌이 우리 일반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리고 또 금고형입니다. 또 예. 금고라는 건 노역을 안 하는 일이거든요. 예. 예. 아니 오히려 다른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가서 노역을 하는데 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람들은 노역을 안 해요. 예. 이거 자체도 좀 되돌아올 필요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음주라든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히 사망사고 발생했을 때는
처벌의 양형 수준을 좀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다른 사건에 비했을 때. 그리고 합의했을 때도 무조건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해주는 게 맞다라고. 알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시간이요. 음주의 유혹이 올 수 있는 때입니다. 음주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음 주제로 좀 가보죠.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 전임 사장 때 있었던 비리 사건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강원랜드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바로 수상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